오늘 반도체가 또 흔들리는데 삼성전자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다른지 오늘 아침에 답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계좌 상태부터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어제 오후 2시에 18만 9,20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이번 조정에서 가장 낮았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서 꽤 올라와 있고요. 어제 그 시간에 던지신 분들에게는 아픈 숫자고 버티신 분들에게는 이번 조정에서 처음 나온 신호예요. 그런데 오늘 훨씬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오전 흐름을 반도체 종목별로 나란히 놓고 보시면 그림이 달라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SK 스퀘어는 낙폭이 큽니다. 두 자릿수로 밀린 종목도 있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셋에 비하면 훨씬 얕게 눌려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다 같이 무너졌던 종목들이 오늘은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오후에 어떻게 마감하든 오전에 그 차이가 생겼다는 건 남는 사실입니다. 왜 갈라졌을까요? 오늘 아침 10시에 삼성전자 2분기 확정 실적과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온 숫자가 지금 이 차별화를 설명해 줍니다. 같은 반도체라도 삼성전자에는 다른 회사에 없는 게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된 겁니다. 오늘은 그 숫자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나온 확정 실적에서 무엇이 확인됐는지. 둘째, 그 안에 숨어있는 나쁜 숫자 하나까지 정직하게. 셋째, 회사가 하반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게 무엇인지 차례대로 짚어볼게요. 먼저 확정 실적이에요. 2분기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4,924억 원으로 공시됐습니다. 이달 초 잠정치보다 소폭 올라간 숫자죠. 1년 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30%, 영업이익은 1,813% 늘었어요.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다시 쓴 거고요. 그런데 오늘의 진짜 숫자는 부문별에서 나왔어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매출 127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을 기록했어요. 전사 영업이익이 89조 5천억 원인데 그중 89조 2천억 원이 반도체에서 나온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99.7%죠. 삼성전자는 이제 사실상 반도체 회사라는 게 숫자로 확정된 셈입니다. 이익률도 보시죠. DS 부문 영업이익률이 약 70%입니다. 직전 분기가 65.7%였으니 한 분기 만에 더 올라온 거예요. 1조 원어치를 팔면 7천억 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먼저 발표한 마이크론이 80.4%, SK 하이닉스가 76.3%였고요. 삼성이 이 둘보다 낮은 건 DS 안에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가 함께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메모리만 떼면 훨씬 높습니다. 그럼 이게 내 주가와 무슨 상관일까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크게 밀리는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얕게 눌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이닉스는 메모리 한 가지로 서 있는 회사예요. 메모리 걱정이 나오면 그대로 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안에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가 같이 있고 밖에는 스마트폰과 가전이 또 있어요. 같은 악재가 와도 맞는 면적이 다르죠. 지금 시장이 그 차이를 값에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직하게 나쁜 숫자도 짚어야죠. 스마트폰과 TV,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이 8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어요. 증권가는 이 부문 영업이익을 1조 원대 초반으로 봤는데 이익이 아니라 적자로 나온 거예요. 오늘 실적에서 시장이 놀라기 여기에요. 좋은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되는 자리고요. 왜 적자가 났는지가 중요해요. 이유가 메모리 가격 상승입니다. D램과 낸드 값이 크게 오르면서 그 부품을 사서 스마트폰과 TV를 만드는 쪽은 원가 부담이 커졌어요. 같은 회사 안에서 한쪽이 번 돈이 다른 쪽에 비용이 된 구조인 거죠. 여기에 글로벌 경쟁 심화까지 겹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메모리 값이 오르는 국면이 이어지는 동안은 DX 부문의 부담도 계속됩니다. 이건 인정해야 할 부분이에요. 다만 규모를 보시면 돼요. 반도체가 89조 원을 벌고 완제품이 8천억 원을 잃은 겁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주가를 정하는 축이 어디인지는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숫자 두 개를 더 놓고 가겠습니다. 2분기 연구개발비가 16조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어요. 버는 만큼 다음 세대에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 효과가 전사 영업이익에 정분기 대비 약 3조 1천억 원 도움을 줬고요. 환율이 도와준 몫이 3조 원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환율이 반대로 돌면 그만큼 빠지는 자리니까요. 주당 순이익은 1만 849원으로 전분기보다 52% 늘었고 회사는 이를 글로벌 테크 기업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회사가 하반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수요 강세가 이어지며 전사 실적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메모리는 고성능 HBM사
이를 포함한 HBM사와 DDR5 그리고 서버용 저장장치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2분기에 D램과 낸드 판매량이 모두 역대 최대였다는 점도 함께 공개됐고요. 꺾이는 그림이 아니라 이어가는 그림으로 회사가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 나온 소식도 여기에 붙어요. 삼성전자는 어제 차세대 AI 가속기의 핵심이 될 HBM사의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밝혔어요. 일시 D램에 4나노 로직 다이를 적용해서 공정 안정성과 양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설명이에요. 경쟁사보다 먼저 다음 세대 물건을 고객 손에 넣었다는 이야기고요. 중국 증설 걱정이 시장을 흔드는 동안 회사는 한 세대 위로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숫자들이 내 주가에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로 정리하겠습니다. 증권가는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합니다. KB증권은 3분기 매출 209조 원, 영업이익 110조 원을 전망했어요. 그러면 3분기 연속으로 시장 기대를 넘는 셈이죠.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22일 27만 6천 원을 찍은 뒤로 크게 내려와 있어요. 고점 대비 4분의 1 가까이 깎인 자리입니다. 이익 전망은 위를 보는데 값은 그만큼 눌려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여러분 계좌가 서 있는 자리예요. 왜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짚고 갈게요. 값이 빠진 원인은 실적이 아니었어요. 중국 메모리 회사 상장, 낸드 가격 전망, 중국 장비 국산화 소식이었습니다. 정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걱정이었고 지나간 실적과는 방향이 반대였어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그 걱정이 값에 한번 다 쏟아졌습니다. 18만 9,200원이 그 자리예요. 오늘 확정 실적이 나오면서 걱정과 사실 사이의 간격이 처음 좁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돈의 흐름도 같이 보시죠.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다른 업종으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조선 쪽이 크게 오르고 있어요.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도 강세고요. 아직 시장 전체가 반도체로 돌아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그 안에서 삼성전자만 따로 버티고 있다는 게 오늘의 특징이고요. 아직 안 나온 것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파운드리 사업부만 떼어낸 적자 규모는 오늘 공개되지 않았어요. 삼성은 원래 파운드리 단독 숫자를 공시하지 않아요. DS 안에 메모리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컨퍼런스 콜 질의응답에서 임원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오후 기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3기년 주주 환원 정책도 오늘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던 사안이에요.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별도 공시라서 몇 주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기다리는 규모는 120조 원 안팎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보고 판단하실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삼성전자와 다른 반도체 종목 사이에 생긴 이 차이가 며칠 이어지는지. 하루로 끝나면 우연이고 이어지면 자금이 갈라진 겁니다. 둘째, 어제 저점인 18만 9,200원이 다시 깨지는지, 이 자리를 지키는지가 바닥 확인의 기준이에요. 셋째, 파운드리 적자 축소 언급과 주주 환원 발표가 나오는지. 둘 다 눌린 값을 풀어줄 재료입니다. 세 가지 다 뉴스만 챙겨보셔도 확인되는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나온 그림을 한 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이익률 70%로 한 분기 만에 또 올라왔고 전사이익의 99.7%를 반도체가 만들었습니다. 완제품 쪽은 메모리값 상승 탓에 8천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이건 당분간 안고 가야 할 부담이에요. 회사는 하반기도 반도체 강세로 보고 있고 HBM 사이 12단은 이미 고객 손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것과 부담이 같이 있는데 크기가 89조 원과 8천억 원이에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값이 크게 빠진 직후는 판단이 가장 흐려지는 시간이에요. 어제 오후 2시가 그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던진 물량이 지금은 그보다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급하게 내린 결정은 대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에요. 혼자 사귀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말이라도 꺼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적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89조라는 숫자를 알고 나서도 내 계좌 화면 앞에서는 손이 안 움직이죠. 회사가 얼마 벌었는지 아는 것과 내 평단에서 무엇을 할지 정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니까요. 같은 발표를 봐도 평단이 위에 있는 분과 아직 안 사신 분은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버핏이 남긴 첫 번째 원칙이 돈을 잃지 말아요. 값을 맞히기 전에 기준부터 세우자는 뜻이고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요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두 질문이 정말 매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료로 직접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자료는 삼성전자 고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손실보다 더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조금만 반등하면 팔아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 추가 매수 시점인가. 매일 같은 고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보다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되는 패턴이 만들어져요.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매일 계좌를 열어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정리하시면 딱 최악의 지점에서 정리하시는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기만 하시면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단순히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담아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이런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 순간까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그려놓으신 분들이랑 그냥 매일 가격만 보시는 분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손실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께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예요. 요즘 시장은 한 업종만 계속 오르는 그림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쉬면 다른 업종으로, 그 업종이 쉬면 또 새로운 테마로 자금이 계속 이동하는 흐름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어제까지 반도체가 강했는데 오늘은 조선이 오르고 내일은 또 방산이 오르는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이미 고점 구간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 업종과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후보군들을 따로 정리했어요. 어떤 업종이 자금 유입 초기 신호를 보이는지, 어떤 테마가 이제 막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구간인지, 그리고 어떤 업종은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큰 그림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따라 사시라는 자료는 아니에요. 다만 시장의 큰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를 계속 체크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것도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일지인데요. 상승, 조정, 횡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시나리오별 대응을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진단 시트인데요.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자기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거든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도와드립니다. 솔직히 자료는 한 번 받아보는 걸로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장은 매일 바뀌잖아요.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나오거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는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전자 외 종목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20분만 선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진단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을 판매하는 곳도 아니고요.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곳도 아닙니다.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만 제대로 세워져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결정을 내릴 때도 훨씬 편안해지는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짧은 인사 하나면 충분해요. 그 응원 덕분에 채널을 계속 키워갈 수 있고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구조입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셋째,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자료를 신청해주세요.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서 돈을 받고 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자인지 아닌지 확인 후 자료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확정 실적에서 반도체 부문이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 이익률 약 70%를 기록했어요. 전사 이익의 99.7%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완제품 쪽은 메모리값 상승 탓에 8천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이건 당분간 안고 가야 할 부담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밀리는 동안 삼성전자는 훨씬 얕게 눌렸습니다. 지난 이틀과 달라진 신호예요. 어제 저점인 189,200원을 지키는지
그리고 파운드리 적자 축소 언급과 주주 환원 발표가 나오는지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혼자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기준 들고 계시면 돼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